안녕하세요, DK입니다. 오늘은 알리바바에 대한 업데이트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지난 알리바바 영상 이후로 짧은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제 투자 아이디어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게 되어서 구독자분들과 공유를 조금 하고자 해서 준비했습니다. 우선 지난 영상에서 알리바바의 주가가 크게 빠진 이유는 엔트 파이낸셜 IPO가 불발된 이유가 가장 컸고, 이는 알리바바의 펀더멘털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좋은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당시 영상에서 저는 중국 정부의 규제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 정도가 미미할 거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제 예상과는 좀 달리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우선 중국 당국에서 인터넷 산업에서의 독과점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 주요 대형 테크 기업들이 추가로 크게 폭락했습니다. 그 시작으로 일단 중국 당국에서 과거 인수합병 등에 대해 적합한 절차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명목으로 추가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그 대상은 알리바바와 텐센트의 계열사 등이었고요. 그리고 국외로도 일단 미국에서도 이슈가 있었죠. 미 하원에서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이 중국 공산당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인증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규제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시끄러운 상황에서 결국 마윈이 중국 정부에게 엔트 파이낸셜의 지분을 넘기기로 약속하면서 굴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이 조금 일단락되나 싶었는데 중국 정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국 시장 감독 총국은 중국의 인터넷 기업을 대상으로 감독 강화 목적으로 알리바바 등의 플랫폼에 독점 계약 및 거래 현상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자면 알리바바는 자사 거래업체들에 대해서 징동과 핀도더 등 경쟁 업체들과 거래를 끊고 둘 중 하나, 다시 말해서 알리바바나 경쟁사 중 둘 중 하나만 선택하라고 부당하게 강요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알리바바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경영 방식을 바꾸겠다고 입장을 전달했고요. 인민일보는 이에 대해서 정부의 이런 조사는 플랫폼 경제 성장을 지지하는 입장이 변한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여전히 플랫폼 경제 성장을 지지하는 입장이지만 다만 플랫폼 경제가 조금 더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또 이거는 비공식적인 이유긴 하지만 알리바바 주가 하락의 숨겨진 이유는 바로 알리페이에 대한 규제 의혹이 있습니다. 화폐와 금융에 대한 주도권은 국가 권력의 핵심이죠. 중국은 가뜩이나 이 주도권을 더 잡기 위해서 국가 통제의 암호화폐까지 발행하는 상황이고요. 근데 알리페이와 같은 민간 분야의 금융 기업들이 너무 커지고 영향력이 커지는 것이 이제 국가 권력의 위협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가해서 국가 주도권을 강화하려고 하는데, 마침 또 이번 마윈과의 어떤 갈등이 좋은 명분을 제공해주는 셈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 공식적인 부분은 아니니까 단순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정부의 규제로 인해서 가장 크게 피해받는 기업은 알리바바, 텐센트 그리고 징동일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일단 모건 스탠리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알리바바에게는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치열한 이커머스 시장에서 핀도더에게 점유율을 상당히 많이 뺏겼기 때문에 독점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텐센트에 대해서는 알리바바와 마찬가지로 감당 가능한 수준의 리스크일 거라고 판단이 되지만 위챗의 영향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번 규제의 어떤 집중 대상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징동에 대해서는 앞으로 징동이 향후 어떤 자사 고객이나 거래처와 거래 및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아무튼 이 그림을 보시면 확실히 이 중국의 인터넷 산업은 텐센트와 알리바바 그리고 엔트그룹이 지배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에 따라서 중국의 반독점 규제는 알리바바에게 가장 크게 집중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텐센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저의 의견을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서두에서 얘기한 대로 제가 생각했던 것, 그러니까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확실히 지금 중국 정부의 스탠스가 좀 강경한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제가 좀 잘못 판단한 것 같고요. 보시면 알리바바와 같은 이제 대형 인터넷 기업에 가하는 위협이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좀 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규제가 어느 정도 수준일까? 이거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공식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크게 세 가지 단계를 좀 나눠봤는데 먼저 미미한 수준입니다. 미미한 수준은 일단은 지금 중국 정부와 사이가 아주 안 좋은 마윈에 대한 제재, 그리고 인터넷과 이커머스 기업, 그리고 산업에 대한 경고 차원의 제재일 거라고 보고요. 이 경우에는 알리바바의 비즈니스 모델에 미미한 수준의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알리바바가 기존 플랫폼 고객과 영업하는 방식에 대한 제재가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기업에 대한 소유권을 제한을 걸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현재 알리바바의 주가는 매우 저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222달러인데 매우 저평가라고 볼 수 있고 좀 시장이 과도하게 우려해서 주가가 빠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뒤에서 살펴볼 이제 조금 더 강력한 규제까지 지금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적당한 수준인데 적당한 수준은 알리바바가 향후 다른 기업에 인수하거나 투자하는 것이 매우 까다로워지고 이제 관련 규제가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리바바의 클라우드 사업부나 핀테크 플랫폼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지금 엔트파이낸셜이 아주 집중적으로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적당한 수준의 규제가 나올 경우에는 지금 주가 222불이 저는 적당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심각한 수준인데 이 경우에는 이 VIE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Variable Interest Entity라고 합니다. 이 VIE에 대한 규제가 나올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홍콩 외 모든 주식 투자자들은 알리바바에 투자를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알리바바가 각 사업부별로 완전히 분할되어서 해체될 가능성도 있고요. 이 경우는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이 되지만 현재 지금 시장은 이러한 우려까지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아주 과도하게 빠진 상태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이 심각한 수준이 나온다면 알리바바의 지금 주가는 이제 고평가가 되겠죠. 그래서 그때는 진지하게 매도를 하든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어느 정도 수준의 제재를 가할지는 좀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한 거는 중국의 대형 테크 기업들이 지금까지 노려왔던 그런 문어발식 사업 확장은 앞으로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본업과 지배력에는 여전히 저는 타격이 미미할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거는 조금 이제 중국 정부가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반도점 규제는 비단 중국에서만 지금 대두되는 이슈가 아닙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과 유럽에서도 아주 중요한 이슈고요. 제가 좋아하는 페이스북과 구글도 좀 몇 년째 계속 같은 이슈로 지금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미국과 유럽은 이러한 반독점 규제나 이슈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조금 명확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중국은 그 특성상 정부의 통제력과 집행력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이 투자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이 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중국 기업에 투자하지 않는 것 같고요. 아무튼 2021년 이 중국 정부의 주요 사업 중 하나가 독과점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알리바바의 비즈니스 모델에 어느 정도 영향이 갈 거라고는 지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규제는 거의 확실시 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반독점 이슈가 나오면은 저는 나올 때마다 페이스북과 구글을 조금씩 매수했습니다. 왜냐면은 페이스북과 구글은 이러한 반독점 규제 이슈가 굉장히 단기적인 잡음 수준에 불과했거든요. 근데 확실히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이런 중국 기업들은 이 강도가 다릅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느꼈고요. 중국 정부가 가하는 이런 규제가 확실히 이 클래스가 좀 어나더 레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조심스럽게 좀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고, 근데 여전히 저는 알리바바가 과연 독점이 맞을까 하는 의문은 있습니다. 물론 중국 정부에서는 알리바바의 반독점 행위를 조사하겠다고는 했지만 보시는 것처럼 알리바바가 여전히 물론 중국 이커머스의 어떤 선도기업, 1등 기업은 맞지만 핀더더에게 거의 따라잡힌 모습입니다. 만약 중국 정부가 얘기하는 대로 독점을 규제해서 바람직한 시장의 성장을 유도하는 거라면 알리바바만 과연 규제 대상이 되는 건지 이게 맞는 건지 이거는 저는 좀 쉽게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저는 알리바바의 펀더멘트 자체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발표한 어떤 매출을 보면은 올해 매출이 작년에 거의 2배에 달하는 매출을 발표했고요. 여전히 이커머스 빠르게 성장하는 이커머스 시장에서 여전히
강력한 경쟁 영역과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게 알리바바이기 때문에 펀더멘털은 여전히 저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 일단 중국 정부의 반독점 규제는 당초 제가 11월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제가 잘못 판단한 것 같고 알리바바에 대한 규제는 지금 확실시 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그 규제가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중간에 소개드렸던 대로 이 규제 강도를 세 가지로 나눈다면 저는 미미한 혹은 적정 수준일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반도점 규제는 비단 중국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도 아주 중요한 이슈이지만 중국은 중국의 통제력과 집행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더 크고 또 그만큼 리스크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조심스럽게 좀 접근해야 되고 따라서 지금 섣불리 추가 매수하는 것보다는 규제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확인하고 접근하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저는 제가 스스로 이제 공부하고도 투자 판단을 했을 때 이 알리바바에 대한 규제 강도가 미미한 혹은 적정 수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저는 소량으로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 개인적인 판단일 뿐이고요. 절대 이건 추천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시고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급하게 알리바바에 대한 추가 업데이트 영상을 좀 만들어 봤고요. 제 투자 아이디어가 좀 잘못된 부분, 좀 업데이트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급하게 제 구독자분들과 공유를 드렸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